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원인을 취재해보니 업체 간 지나친 경쟁으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처벌마저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다 폭발 사고가 난 LPG 소형 저장 탱크. 시설 규정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된 소형 저장 탱크. 모두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알고 보니 업체 간 고객 확보 경쟁으로 공짜로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자 상으로 인계를 해드려야지 소비자 측에서 저희 가스를 쓰지. 제대로 된 시공과 검사 비용까지 250만 원 안팎인데 공짜로 해주려다 보니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적발된 이 업체에 내려진 건 30일 이내 시설 개선 명령이 전부입니다. 확인 의무가 있는 가스 공급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매출 7, 80억 원 규모의 이 업체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불과 40만 원.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 그칩니다. 이게 좀 시공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그는 좀 알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크게 위험할 정도로 하지 않으니까. 완성 검사를 받지 않아 가스안전공사에 적발된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82건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를 훌쩍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소형 저장 탱크.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 환경회복에 주력한 지리산을 새로운 50년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과 전북, 전남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생물종의 약 20%인 7,80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약 300만 명이 이곳을 탐방합니다. 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자연을 보여주기도 좋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밑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이제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67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전쟁과 벌목 등으로 훼손됐던 환경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50년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리산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리산을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반달가슴곰 등 대형 포유류를 보건 관리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탐방객들이, 관광객들이 또 유치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오는 10월 기념주간에는 인문학 심포지엄과 음악회,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립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공공건물에 걸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창원시 3.15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과 인터넷 카페 회원 등 친분 관계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최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분이 있는 4명을 상대로 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가로챈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을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팀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남FC는 K리그 챌린지 1위 독주를 이어나가며 클래식 승격에 한 발 다가섰는데요. NC다이노스는 가을 야구를 예약하고 있지만 최근 부진에 팬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는 6연승을 달리며 K리그 챌린지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승 6무 2패,
승점 60점으로 2위인 부산과는 13점 차이입니다. 후반기 들어 김근환과 권용현 등을 영입하며 조직력을 강화한 경남은 외국인 선수 말컹의 활약 등에 힘입어 순항 중입니다. 경남FC가 앞으로 4-5경기에서 더 승리한다면 3년 만에 클래식 리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게 올 리그를 잘 치르게 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준비를 완전을 좀 기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시현의 솔로 홈런으로 2대0으로 앞서가던 NC 다이노스. 하지만 이어진 5회 말에만 7실점하며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 한때 1위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던 NC. 최근 10경기 동안 3승 7패로 슬럼프에 빠지면서 결국 두산에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월간 팀 타율도 2할 5푼 5리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입니다. 특히 에릭 테임즈의 빈자리를 채웠던 스크럭스는 최근 타선 침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중심 타선의 동반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NC는 2위 두산과 2게임 반 차이로 더 벌어졌고 타선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을 야구 진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를 앞두고 지역 연고 프로 구단의 게임 하나하나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를 거치면서 밀집 사육 방식이 아닌 동물복지 사육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동물복지 사육 방식은 생산 농가도 소비자도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인 탓에 사회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닭 수십여 마리가 마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당 1.1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동물복지 인증 농장입니다. 이곳의 닭은 지역 특산품인 마늘을 사료로 먹고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며 운동까지 한 덕분에 밀집 사육 방식의 닭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사람도 건강하면은 그냥 병이 없잖아요. 닭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병이나 충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현재 경북의 동물복지 농장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8곳에 불과합니다. 생산비는 일반 농장보다 더 많이 들지만 계란값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동물복지 농장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동물복지 농장 수를 30%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달걀값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현재의 생산, 유통 구조에선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가의 부담이 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류 독감과 살충제 달걀 사태 등 사고 때마다 주목받는 동물복지 농장. 안전한 식품에는 제 값을 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중부지방에서 내려온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방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며 그 사이로 햇빛이 강하게 비추겠습니다. 창녕에는 폭염경보가 계속되겠고요. 곳곳에서 주말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남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며 점차 선선한 북서풍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의 경우 어제보다 많이 낮게 출발하는데요. 창녕과 밀양이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김해 32도, 밀양이 33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24도, 남해와 사천이 28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모두 32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며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맑아져 주말에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기온은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은 상조감 일대 탐방로와 야영장을 만드는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유배문화권에서 오늘 저녁 7시 남해 출신 연주가의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 살풀이와 퓨전 댄스 공연 등 찾아가는 국악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밀양시 삼문동 공용주차장터에 지상 3층 규모 1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이달 말에 착공해 올 연말 완공됩니다. 제6회 우륵탄신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다음 달 16일과 17일 우륵탄신지인 의령군 부림면에서 개최됩니다. 경남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여성 비하 훈화로 물의를 일으켰던 창원 지역 한 여고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던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3월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관련 민원을 소홀히 처리한 장학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불문 경고와 행정조치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대학 교수 300여 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교수선언 추진위는 신고리 5호와 6호기 건설 공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방식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며 탈핵 반대 전문가들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KBS 창원이 보도한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감사원이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업무 소홀로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낙동강 청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창원시가 북면 신도시와 관련해 하수 처리장 현황과 증설 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빠졌지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하수 처리장 처리 용량 부족을 환경청이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교통위에서 지리산 문정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창진 환경연합과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 등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댐의 갈등 상황은 홍수 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상반기 경남 지역 출생아 수는 12,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혼인 건수는 8,600건으로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노동조합은 방산비리 수사와는 별도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고동훈련기 사업이 이번 검찰 수사로 카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 노동조합은 여수신이 동결되고 기관들의 채권 회수가 시작돼 카이는 물론 협력업체 도산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